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이냐 하락이냐를 결정하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이트코인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단연 월마트 가짜뉴스 이슈입니다. 월마트가 라이트코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결제 지원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라이트코인은 30% 넘는 시세를 받으면서 폭등 양상을 보였고 거의 실시간으로 월마트가 직접 가짜뉴스 입장을 공식 확인하면서 역시 순간적으로 폭락했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엄청난 변동폭으로 시세 널뛰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른 코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라이트코인이라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홀더들이 퍼뜨리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에서 처음으로 하드포크된 프로젝트이자 최초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적용 플랫폼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미래가치 역시 기대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처음 세상에 등장할 때부터 비트코인의 단점을 극복하겠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소규모 결제에 유리한 특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암호화폐 사용이 더 대중화될 경우에는 상당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월마트 결제 이슈가 더 그럴싸하게 다가왔던 것은 소규모 결제에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라이트코인과 꽤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비춰졌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때 디지털 은으로 불리면서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라는 사명으로 세상에 등장했던 라이트코인. 어쩌다 보니 월마트 가짜뉴스의 주인공이 됐지만 그만큼 매력도가 분명한 라이트코인의 기본 펀더멘털과 비전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첫 알트코인입니다. 도치코인을 비롯해서 비트코인의 시작점을 둔 코인들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가문에서 형님이라고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라이트코인입니다. 아인슈타인륨과 페더코인, 라이트코인 캐시 등은 라이트코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단점 보완을 목표로 설계된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더 가볍고 그래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1차적인 지향점으로 설정해 놓은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이더리움을 디지털 은 이렇게 부르지만 초창기에는 디지털 은으로 불렸던 것이 다름 아닌 라이트코인이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창시자는 요즘 월마트 가짜뉴스 이슈에 해명하기에 바쁜 찰리 리입니다. MIT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고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는 2011년 비트코인의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당시 비트코인의 단점을 간파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페어브릭스라는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서 실패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도해서 만든 암호화폐 바로 라이트코인입니다. 구글의 일개 직원이었던 그가 라이트코인의 창시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찰리 리의 형은 중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설립자인 바빌입니다. 바비 찰리 형제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선구적인 인물이자 입김 좀 발휘할 수 있는 셀럽 이미지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찰리 리가 라이트코인을 개발하면서 우선 집중한 부분은 거래 속도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용적인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는 늘상 단점이 우선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점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거론됐고 거래량이 늘수록 비싼 수수료 이슈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곤 했습니다. 찰리 리는 요즘 엄청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모든 거래 내용은 오프체인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기록을 하고 거래의 최종 결과만 온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속도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라이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하나의 구성원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별개의 기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잠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느린 처리 속도를 해결하고 번개처럼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프로젝트입니다. 개별 거래를 별도 채널에서 처리한 뒤에
그 결과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거래 기록 과정을 라이트하게 만들면서 빛의 속도로 라이트닝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라이트코인은 바로 이런 장점을 가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도입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잭 도시 트위터 CEO의 언급으로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는 트위터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사실이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 이렇게 밝히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내비쳤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엘살바도르의 암호화폐 지갑 치보 역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합니다. 암호화폐의 실용적인 사용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처음에 도입한 게 바로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은 또 옵체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채굴자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서 수수료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역시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매력 포인트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소규모 결제에 적합한 암호화폐다 이런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됐지만 일단 발행량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찰리 리는 암호화폐가 수량이 적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채굴량을 비트코인의 4배로 늘렸습니다. 이미 태생부터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준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한 가지가 라이트코인에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시간은 10분 정도인데 라이트코인은 2.5분마다 새 블록을 생성합니다. 더 많은 거래량을 더 빨리 처리하는 특성은 그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초기 암호화폐들 가운데서는 엄청 빠른 편에 속하지만 리플, 솔라나 등과 비교했을 때는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른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트코인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아도 비트코인 등 다른 비트코인 계열 코인들과 즉각적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아토믹 스왑 기능입니다. 보통 아토믹 스왑은 탈중앙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은 물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 비트코인 계열 코인들은 아토믹 스왑이 가능합니다. 2018년 2월 라이트코인이 크게 주목받는 이슈가 생겼는데, 바로 라이트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세가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른바 라이트페이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무기한 연기되면서 라이트코인도, 라이트코인 재단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근 페이팔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와 더불어서 라이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면서 나름의 위상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독일 게임 회사 킵소프트가 라이트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RPG 게임 라이트 브링어를 배포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게임 시장에서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최근 엄청난 주목을 받은 엑시 인피니티처럼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 플레이 투 얼, 이런 개념으로까지는 확장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이트코인은 2021년 9월 14일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2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랭킹은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는 B등급을 받고 있고 시메트리에서는 C그레이드로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이트코인은 세력이 좋아하는 코인으로도 거론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157만 LT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라이트코인이 장기 투자 종목으로 자주 거론되는 데 있어서는 그레이스케일의 투자 역시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이 8천만원을 넘겼던 지난 4월에는 50만원 전후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토막 난 지금 라이트코인 역시 반토막 이상으로 시세가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빅세일로 간주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은 조심해야 할 시기이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메이저급으로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알트코인에 비해서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점은 시세 상승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혹시 라이트코인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투자 성향과 비트코인의 추세 등을 면밀히 파악하신 뒤에 진입 시점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무거워서 시세가 쉽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오를 때는 엄청 크게 오른다는 점, 이게 또 라이트코인의 매력이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월마트 가짜뉴스 이슈로 인해서 라이트코인이 워낙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만큼 라이트코인의 펀더멘탈을 짚어보는 것도 괜찮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